안녕하세요. 재테크 김용쌤입니다. 시즌4 7편 시작합니다. 자, 6편에서 휴머노이드 플러스 2차 전지 말씀드렸어요. 7편은 소디움 이온 더하기 신기술 말씀드렸는데, 소디움 이온이 뭐냐면 우리가 매일 먹는 소금 있죠? 그 소금으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배터리가 바로 소디움 이온 배터리입니다. 리튬보다 저렴하고요, 추위에도 진짜 강해요. 영하 40도에서도 90%나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이 올해부터 본격 양산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자, 이게 LFP 다음 게임 체인저가 될지 안 될지 오늘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선 소디움 이온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소디움 이온 배터리란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소디움 이퀄 나트륨. 우리가 먹는 그 소금 맞습니다. 현재 배터리는 리튬을 쓰거든요. 리튬 이온이 양극과 음극을 오가면서 전기를 조정합니다. 소디움 이온은 그 리튬 자리에 나트륨을 넣은 거야. 진짜 신기한 건 구조가 거의 똑같습니다. 양극, 음극, 전해질, 분리막. 작동 원리도요, 리튬 이온이랑 거의 같아요. 그냥 리튬 대신에 나트륨만 바꿔서 쓰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자동차인데요, 연료만 바꾼 거예요. 휘발유 대신에 LPG 넣는 것처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연료가 더 싸고 흔한 거죠. 그래서 리튬 대신 나트륨 쓰는 진짜 영리한 배터리입니다. 자, 강점은요,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가격이에요. 리튬이 칠레, 아르헨티나, 호주, 중국 같은 일부 국가에만 묻혀 있다 보니까 진짜 귀합니다. 하지만 나트륨은요, 언제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소금이잖아요. 바닷물에도 있고요. 진짜 흔하고 저렴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원재료 값이 진짜 싸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요, 특정 나라에 안 휘둘립니다. 진짜 충격적인 전망도 있어요. CATL이 올해 말까지 소디움 이온 가격을 LFP 수준으로 낮춘다고 합니다. 그러면요, 내년에는요, LFP보다 더 저렴해질 거예요. 가격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강점도 있어요. 추위에 엄청 강합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용량의 90%까지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근데 리튬 이온 같은 경우에는 추우면 성능이 뚝 떨어지거든요. 근데 나트륨 이온은 진짜 강한 겁니다. 자, 진짜 저렴하고 추위에도 강한 매력적인 배터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중국 CATL이 진짜 앞서가고 있습니다. CATL이 낙스트라라는 소디움 이온 배터리를요, 올해 4분기부터 대량 생산합니다. 에너지 밀도가 킬로그램당 175와트시 정도를 목표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LFP랑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원래 소디움 이온,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에너지 밀도가 낮은 게 약점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거의 다 따라잡은 거예요. 그러면 CATL이 왜 갑자기 나트륨 이온을 꺼냈을까요? 왜 그러냐? 리튬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거든요. 지난 반년 동안에 50% 이상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CATL은 리튬 가격을 잡고 싶은 거예요. 야, 쌀값 너무 오르니까 야, 우리 집 보리밥도 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쌀 파는 사람들한테 쌀값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으로 리튬 가격까지 통제하려는 진짜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한 시각도 있죠. S&P 글로벌이라는 시장 조사 기관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소디움 이온, 나트륨 이온에 좀 냉정해요. 전 세계에 깔린 나트륨 이온 ESS가 148메가와트시밖에 안 된다. 그래서 올해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 능력이 또 4200기가와트시거든요. 차이가 얼마나 나요?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기가와트시랑 메가와트시가 우선 1000배 차이인데 숫자로도 어마어마한 차이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막 문을 연 거예요. 근데 리튬 이온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얘기예요. 소디움 이온이 가격이 아무리 낮아도 10년 뒤에도 글로벌 점유율이 굉장히 낮을 거다. 그래서 거품이다 라는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균형 있게 봐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리튬 이온을 소디움 이온이 다 대체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납축전지, 그 다음에 저가형 ESS, 추운 지역 같은 특정 분야에서는 충분히 바꿀만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나라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한국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LG엔솔이에요. 내년 양산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영리하게 접근 중인데, 처음엔 UPS나 12V, 24V 백업 전원 이런 특정 용도부터 노립니다.
UPS, 무정전 전원장치. 저희가 AI 데이터 센터 할 때 이야기했죠. 정전됐을 때 전기 바로 공급하는 비상 배터리입니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똑똑한 걸 추가했습니다. 자, 2세대 소디움 이온에는 건식 전극 공정을 도입해요. 자, 이걸 도입하게 되면요, 생산 효율이랑 경쟁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비엠이에요. 소디움 이온 전용 양극재를 올해 양산하는 걸 목표로 개발 중입니다. 정부 지원으로 국내 최대 파일럿 라인도 구축했어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움직인다는 걸 포커싱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나라 정부도요, 차세대 배터리에 2030년까지 20조 원 투자하기로 했어요. 차세대 배터리에는요, 전고체랑 소디움 이온 같은 신기술이 다 포함이 됩니다. 왜? 중국이 앞서가니까 한국은 정부랑 기업이 같이 뛰는 겁니다. 혼자 뛰면 늦으니까 팀으로 추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리스크도 체크해 보셔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에너지 밀도가 한계가 있습니다. 이 리튬 이온보다는요, 에너지 밀도가 낮아요. 그래서 같은 무게로는 멀리 못 간다. 그래서 고성능 전기차엔 아직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요, 시장이 굉장히 작아요. 아직 깔린 게 148MW씩밖에 안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리튬 이온이랑 비교를 하면 진짜 미미해서 대중화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중국이 앞서가요. 양산도 먼저, 기술도 먼저입니다. 한국이 추격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이랑 가격 경쟁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넷째는요, 검증이 아주 부족합니다. 좋은 성능 같은 장점은 있어요. 근데 제한된 조건에서만 확인됐잖아요. 그래서 대량 양산하고 장기적인 신뢰성은 아직은 검증이 필요한 단계입니다. 자, 7편 벌써 끝났습니다. 이제 점점점 2차 전지에 대해서 가닥이 잡혀 가시죠. 다음 8편에서는요, 저희가 양극재 관련된 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음극재 이야기할 겁니다. 양극재가 정확히 뭔지, 음극재가 또 뭔지, 그리고 소저의 회사들은 여기에서 어떤 걸 또 가져갈 수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공부하셔야 되겠죠. 공부가 쌓일수록 계좌 앞자리가 바뀝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또 만나겠습니다.